안녕하세요. 고이민서입니다. 네 번 연속 영어를 들으시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국어로 준비했고요. 얼마 전에 작년 시간에 저작 자료 사용 방법과 관련해서 얘기 다 들으셨었죠? 네. 오늘은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 우리는 흔히 저작권이라는 단어,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저작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희요. 그 주인이 있는 거예요. 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전에 따르면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가지는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간략하게 말하면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독점적인 법적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각 나라마다 저작권법의 형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죠. 그러면 한국에서 적용되는 저작권법이 영국, 미국 다른 대가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은 모두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어서 동일한 추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되어 1971년까지 개정된 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은 약 21개의 조항으로 저작물의 보호받는 최소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른 협약에서 정의된 저작권 규정에는 첫째로 자국민 대우, 외국인 저작자라고 해도 자국민과 같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고요. 둘째로 무방식주의가 있습니다. 등록 등의 어떠한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저작물은 저작되자마자 자동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또한 베른 협약에서는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후 최소 50년으로 규정했고 각 나라에서 이보다 더 길게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장 4절 3관 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서는 보호기간이 7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드린 베른 협정에 따르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최소 50년간 보호받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을까요? 저작자 죽기 전까지 못 쓰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나 발표할 때 쓰거나 언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1950년 이전에 찍혔던 그런 흑백 사진들밖에 없을 겁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저작권 관련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별로 표기 방법도 천차만별이고 저작자가 설정한 권한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서 고개를 갸우뚱하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마주칠 만한 것들 몇 가지를 가지고 짧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에서 더욱 편리하고 확실한 저작물의 공유를 위해 만든 이 라이센스는 저작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즉 공유 저작물을 위한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로 배포되는 모든 저작물은 공유를 위한 저작물이므로 CCL이 적용되어 있다면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도 무방합니다. 웹페이지를 탐색하다 보면 이런 문구를 발견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입니다. CC BY NC 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나와 있죠. CCL로 보호된 저작물은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링크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플리커의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배포한 두바이 야경 사진인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저작권 권리 관련된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링크를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저작자 표시 비용 및 동일 조건 변경 허락 2.0 일반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죠? 페이지를 조금 내려오면 더욱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앞서 보셨던 두바이의 야경 사진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저작자가 누구다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저작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오시면 안 되고요. 영리 목적으로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저작물을 내 마음대로 잘라도 되고 수정해도 되고 바꿔도 되고 보정 다시 해도 되고 하는데, 만약에 그 보정한 거를 내가 다시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아까처럼 저작자 표시 비용 및 동일 조건 변경 허락 2.0 라이선스를 적용해서 배포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 4가지만 밑에 있는 마지막에 추가 제한 금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라이선스 이외에 더 다른 법적 조치를 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어떤 저작물이든 간에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혹시나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주 봤던 건 카피라이트 어쩌고저쩌고 리저브로 써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뭘까요? 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형태는 그냥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저작물은 회사명, 맨 위에 있는 건 텔레컨퍼런스 LLC고요. 맨 밑에는 예시로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넣어봤는데요.
특별하게 공유 허락이 된 저작물이 아닐 경우에는 모든 권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보호받음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부 페이지에는 맨 아래 줄처럼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식으로 써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있는 어떤 사진이든 모든 사진은 제작자하고 직접 상의해서 협약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고 각 사이트에 개별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이트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픽사베이 사이트. 픽사베이 이용해보죠. 네, 좀 되는 것 같은데 픽사베이 같은 데서 사진을 찾게 되면 청계천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픽사베이 라이선스가 적용되고 이 사진을 이용할 때는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라이선스가 됩니다. 이런 아이콘들 자주 사용하시죠? 발표할 때 가끔 자료에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아이콘들은 어디서 혹시 가져오시나요? 플랫 아이콘, 플랫폰에서 가져오시죠. 여기도 잘 보시면 오른쪽에 플랫 아이콘 라이선스가 있어요. 여기는 밑에 보면은 attribution is required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는 저작자에 대한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것도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icon made by Philip from flaticon.com 요것만 표시를 하게 되면 마음껏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준비하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에피소드를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공유마당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기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유 저작물 검색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CCR 저작물들이나 공공 저작물들, 그리고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 그리고 저작자가 직접 자신의 모든 저작권을 포기하고 기증한 저작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에서는 약 161만 건의 이미지와 12만 건의 영상, 그리고 110만 건의 문학을 비롯한 어문 자료들, 그리고 15,000곡의 음악, 102종의 무료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효과음이나 배경음악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유러피아나나 디지털 공공도서관, 플리커, 자만도, 언스플래시, 엑셀스, 픽사베이 등의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공공 저작물이나 공유 저작물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공유 이미지를 찾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이용할 때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저작권 표시를 한 번 더 읽어보신다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공유마당과 같은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게 자료를 찾고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 바른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꼭 저작권법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